안녕하세요. 오늘 9월 7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부터 아이머니에서 제시하는 시황 방송의 내용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개편을 했고요. 적용되는 차트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공지는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은 이라고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 보면 돈 버는 방송입니다. 꼭 참고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초기에는 뉴스, 전일,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봐야 되는 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전 브리핑을 조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 달러 인덱스 그리고 비트코인 시황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들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전일 그리고 오늘의 움직임을 예상해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전일 104.820 새로 바뀐 차트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주봉 차트 기준으로는 52평 에 대한 첫 번째 공략, 꺾이고 난 뒤에 첫 번째 공략, 이 부분은 차트 보면서 또 이어갈게요. 그리고 비트코인에서는 어제 또 조정이 나왔죠.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또 지지는 유지를 했습니다. 밑에까지 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움직임이 나왔어요. 전체 일봉 차트에서는 큰 움직임은 아직 안 나왔는데 시간 차트에서는 재차 지지 테스트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을 기대하면서 본다 정도가 오늘 체크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화면 보면서 이어갈게요. 자, 뉴스 브리핑부터 얘기 드립니다. 뉴스는 글로벌 뉴스가 있고요. 글로벌 경제 부분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체크, 그리고 암호화폐 부분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로 나눠서 얘기 드릴 겁니다. 뭐 뉴스가 별거 없으면은 그냥 스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봐야 될 거 몇 가지만 체크를 빠르게 합니다. 여기 보면 CBOE, 여기에서 아크 인베스터하고 뭐 이걸 뭐라 해야 되지? 하여튼 쉐어스, 하여튼 이더리움 현물 ETF, 요게 상장 신청서가 제출됐다. 그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부분들의 얘기가 앞에 내용들이었다면은 지금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신청이 됐다. 이 부분들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제 사실 뉴스인데 6일날 뉴스입니다. 리플이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동남아 쪽에서의 송금 솔루션, 뭐 요거는 제가 사실 할 얘기가 많은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해드릴게요. 이거는 단순히 내부적으로 쓰는 송금 솔루션도 있겠지만 사실 동남아 하면은 갬블링을 하러 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관련돼 있는 인프라들이 사실 필리핀이나 베트남이 이런 데에 많이 있어요. 드라마 소재로도 많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에서의 요소도 같이 포함되고 있을 거다 정도로 얘기 드리고요. 어쨌든 리플이 동남아 쪽으로의 부분으로도 지금 확장이 되고 있다. 아시아 쪽에 북유럽, 유럽 쪽에서의 힘을 쏟고, 소송 결과 전에는 유럽 쪽 베이스에 많은 영역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보였었고, 일본을 바탕으로 했었죠. 그리고 이제 동남아 쪽으로, 아시아 쪽은 일본의 SBI 그룹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리플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 뉴스들이 나오면은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위터 X, 미시시피주에서 결제 서비스를 위한 송금업자 라이선스, 이게 결제 서비스를 위한 송금업자 라이선스, 금융 라이선스들을 꾸준히 취득하고 있다. 암호화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결제 송금 관련돼 있는 부분들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라이선스, 금융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 그런 재단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비즈니스 단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는. 자, 그 다음이 비트코인 현물 ETF 동시에 승인이 나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식의 주장. 모건클릭 디지털 에셋 창업자 앤서니 폼플리아노, 아이고 이름도 어렵습니다. 그냥 미스터 킴, 미스터 N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자, 여기에 현물 ETF를 이렇게 수조 달러 규모의 강세장이 시작. 이거는 지금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은 이게 되니 안 되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로 보고 있다. 이거는 뭐 주간 이슈 시간이나 저희들 이슈 시간에서도 저희들 이슈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간의 문제인 것 같다. 시간의 문제인 것 같다 정도가 내용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왔던 기사가 있습니다. 8시간 전에 나왔던 기사예요. 구글이 9월 15일부터 NFT 게임 광고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발 기사입니다. 여기서 게임과 광고가 도박을 홍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NFT 게임 광고를 허용한다. 이게 이제 뭐 지금 현재 게임 관련돼 있는 거나 NFT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물 밑에서
물밑이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사이즈가 엄청 커졌어요. 갬블링 쪽에 지금 이 적용들이 지금 상당히 크게 많이 되고 있어요. 하라는 거 아닙니다. 암호화폐 매매보다 더 힘들어요. 말 그대로 도박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만 아니면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NFT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이제 이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노출수 부분이라고 보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이후에는 여기에서 NFT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인프라적인 거, 네트워크 인프라적인 요소를 적용하는 걸로는 뭐 이뮤테이블 X도 있었고 여러 정보들을 저희들 이슈나 알트코인 분석에서 공유해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 부분이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비트코인이 좀 출렁이었죠. 출렁이면서 본격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단 변곡, 저희들이 체크하는 하단 변곡에서의 GD 테스트가 9월 1일자 하단 변곡과 8월 18일 조정 구간에서 체크되는 하단 변곡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고 시간 차트 값입니다. 이 나오는 과정들이 어제 미국 ISM 비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여기에서 발표하고 난 뒤에 사실상 출렁임이 나왔어요. 급락과 이 부분을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지지 테스트를 한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봅니다. 이건 사실 비제조업 분야인데 미국이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50 미만일 경우에는 경기 위축, 50이 넘으면 경기 호황을 보통 얘기하는데 어제 54.5가 나왔습니다. 54.5가 나오면서 경기가 괜찮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굿뉴스 이즈 사실 경기가 좋아지면은 좋아지는 건데 지금 금리 인상 FOMC 미 연준에 의한 긴축의 지속 여부를 보고 있는 관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금리 달러 인덱스의 상승 이런 부분들을 부추길 수 있는 요소로 보고 시장에서는 큰 출렁임이 나왔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저께 나왔었고요. 자, 오늘 또 경제 칼렌더에 보면 investing.com에 나와 있는 경제 칼렌더 보면 오늘 21시 30분 우리 한국 시간입니다. 여기에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 부분이 다시 나옵니다. 이전에 228K였는데 늘어날 거다 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나오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또 해석들이 분분하게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자. 오늘도 여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 9시 반에서의 움직임에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얘기 드리는 내용들이 기사의 9월 6일자의 기사인데 사실 뭐 9월 6일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 유가가 90불 돌파했다. 이건 브렌트유입니다. 90불 돌파하면서 달러 가치, 이제 달러 인덱스의 상승 이런 부분들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죠. 이 부분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사실 상대적인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거는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에서 중요한 게 유로 쪽하고 엔화가 비중이 큽니다. 아마 여기는 떨어졌겠죠. 여기는 떨어진 거예요. 달러 인덱스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데 이게 유가나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결국 지금 현재 유럽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좀 장기화 부분에서 작년까지는 어찌어찌 넘어갔는데 올해 이제 작년에 22년도 구간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실 미국도 비축유 소비가 굉장히 됐고 각국 주요 국가들에서 비축유 소모가 많이 됐던 부분이 있죠. 가스, 천연가스, 특히 유럽 쪽은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의 공급이 러시아 쪽에서 많이 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미국 쪽에서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서 넘어갔어요. 이게 올해 또 어떻게 될까? 이 부분들 그리고 비축유 그리고 비축가스에 대한 부분들의 이 보충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뭔가 숨은 의도가 있는 것 같죠. 뭐 여러 네옴시티에 대한 내용 때문에도 뭐 여러 분석 기사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뭐 그 부분은 저보다 더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의 내용들도 보지만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국제 유가가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오르면 사실 인플레이션이 꺾일 수가 없어요. 꺾일 수가 없으니까 사실 전에 뭐 파월 의장이 얘기할 때 기본 생활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또 배제하고 근원 CPI 쪽으로, 근원 PCE 쪽으로 그쪽으로 좀 중점해서 보겠다라고 하는 또 시그널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지표 발표할 때는 상당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좀 보시고요. 달러 인덱스 외에 이제 뭐
유로화나 이런 거는 체크를 제가 해드리면 너무 깁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하기는 그렇고, 이런 아침 브리핑 시간대는 흐름이 이렇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블렌트유 보면 주봉으로 봅니다. 주봉 간단하게만 보시면 주봉에서 저희들이 체크하는 값에서 구간 이탈 값이 있어요. 구간 이탈 값이 71.95달러인데 여기에서 지지를, 확정적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서의 지지 반등은 사실 구간 것이 89.03달러입니다. 여기에 종가 회복과 지지 여부를 보는 게 여기서의 지지 반등의 목적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움직임이 지금 현재 89.03달러 위에 올라왔죠. 이게 일본 주봉 차트에서도 보면 52평 위에 올라와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는 102평이죠. 102평에 대해서는 이게 공략이 올라갔다가 사실 여기 지지를 확정을 지어야 돼요. 여기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89.03달러의 지지를 확보해야지 위로 중요가 107달러, 112달러, 그러니까 89.3달러, 89달러의 지지를 확보하면 사실상 100달러로 회복하는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물론 시간에 걸리겠죠. 주봉이니까. 자,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다. 크루드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루드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구간권, 여기는 구간 이탈을 했다가 여기 지지를 확정 짓지 못하고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86.57달러입니다. 여기는 크루드 오일은. 여기에 지금 종가를 지금 확정시키기 위한 움직임. 결국 이거는 금요일날, 토요일날 새벽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 장 마감이 될 때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현재는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하고 반등이 나오는데 재차 지지 테스트를 할지 여부도 봐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지지 테스트가 69.33달러 로의 지지 테스트로 바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뭐 상승분의 절반 정도 뭐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좀 봐야 됩니다. 아직은 위로 뭐 100달러 구간, 여기도 100달러 구간으로 여기 86.57달러 지키면 100달러 구간 가요. 자, 이렇게 흘러가는지 여부도 조금 보셔야 돼요. 물론 주봉이니까 시간은 좀 걸릴 거다 정도 얘기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주봉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을 보면 요거는 아이스 US 거래소 기준입니다. 이 차트가 어제까지만 해도 investing.com에서 나오는 CFD 차트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만 해갖고는 차트가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껐다 켰다 뭐 주봉이나 일봉을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불편해서 차트를 변경했습니다. 자, 그리고 추세는 똑같아요. 포인트에서 일부 차이가 조금 있어요. 어쨌든 이 차트 기준에서 똑같은 값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거 같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전에처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사실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체크, 브리핑을 하고 우리가 주의하게 봐야 될 체크 포인트만 공유하는 걸로 진행을 합니다. 현재 주봉 차트에서 보면 달러 인덱스에서도 52평에 대해서 지금 공략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주봉 마감이 안 됐어요. 주봉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가 저항이 될지 돌파가 될지가 이번 주봉 마감이 돼야지 확정됩니다. 주봉 마감이 되면서 만약에 주봉 마감을 했을 때 만약에 여기가 저항이 된다면 사실상 이번 주에 나왔던 상승분을 다 토해내야 돼요. 다 토해내면서 104.163 아래로 내려온 움직임이 나오면은 사실상 여기가 저항으로서의 작용이 되는 걸로 확정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52평 위에서 양봉 종가 확보하고 나면 지지 테스트 관점에서는 돌파했던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주봉 차트에서 전개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일주일 단위로 보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보는 겁니다. 너무 일봉 단위 시간 차트로 보니까 다들 들으시는 분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으니까 조금 이제 큰 구간으로 살피는니다. 추세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움직임에서는 사실 주봉에서 보면 양봉 없이 1, 2, 3, 4, 5, 6, 7, 8주나 계속 지금 현재 양봉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때의 조정은 이게 우리가 주봉 차트에서 보면 9위평하고 15위평 크로스 되는 포인트 여기 지금 다 모여 있죠. 9위평, 15위평, 20위평이 다 모여 있습니다. 대략 그 가격이 지금 보면 102.512, 102.603, 102.59, 102.5 정도 되죠. 102.5 정도 되는 구간에 지금 현재 이평선, 단기 이평선들이 다 모여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 과정이 이번 이제 7월달 반등 구간 전체에 대한 절반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주봉 차트에서도 전개될 수 있어요. 물론 그 전에 52평 지지를 깨진다는 전제입니다. 이거 지키면 추가 상승 관점으로 봅니다.
추가 상승을 볼 수 있어요. 이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해 드릴 겁니다. 자, 이 부분들 시간 차트를 보면 여전히 아직 강세 구간입니다. 여전히 강세 구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서 자, 이 값들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없이 제대로 여기 한번 받고 갔죠. 여기는 눌림은 나오겠죠. 만약에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계속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두 값, 이 값과 여기 요 값들이 안 나오네요. 106포인트입니다. 자, 여기 사실상 105포인트 910, 105.910에 대한 공략으로 빠르게 이어갈 수 있어요. 일봉 차트에서는 여기를 갔다가 갈지. 어쨌든 주봉의 마감은 지금 현재 52평이다. 52평 공략이 진행 중이다. ING 진행 중인 거예요. 여기를 종가를 확보하는지 금요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새벽이죠. 주봉 마감이 될 때 확인을 다시 또 해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은 사실은 또 다음 주 월요일날 되겠죠. 이런 부분들로 확인이 될 수 있고요. 여전히 달러 인덱스는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부분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볼 수 있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도 제가 구간을 조금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전체 흐름이 어떤지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하고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종가 최고점 최저점 기준으로 본다면 자, 여기 월봉이에요. 월봉, 주봉, 일봉, 시간봉 이렇게 나눠 보는데 자, 여기 월봉에서 보면 차트가 기본적으로 22년도 최고점과 23년도, 22년도 말 최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절반이 42,299.5달러입니다. 여기에 대한 매물대 확인 과정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어요. 이 움직임이 여기서 꺾여버리면 사실 조정폭이 상당히 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월봉에서 구간 끝에 대한 지지를 안 받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종가를 확보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건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드렸던 의견이고요. 현재 월봉 차트에서는 단기 이평선의 지지 테스트가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현재 5이평 아래로 내려왔고 지난달 8월 월봉 마감 때는 8월 월봉 마감 이 음봉에서는 9이평에 대한 지지를 했어요. 근데 음봉이 두 개가 나왔죠. 음봉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캔들 두 개가 나오면 약반등이 보통 전개가 되는데 이때 저점에서는 보통 이때 매수 타이밍을 잡고요. 고점에서는 저렇게 음봉 두 개가 나오면 조정에 대비해서 매도 타이밍을 보통 잡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터지는지를 우린 또 주요하게 봐야 돼요. 의미 있는 거래량이 아직 월봉에서는 안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자, 여기가 찐 매도 자리는 아닌 것 같다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나오는 반등이 긍정적으로 보면 월봉 7월과 8월의 월봉에 음봉 두 개를 고점을 시작가를 갱신하는 움직임이 전개될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본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그래요. 근데 부정적인 측면은 좀 리스크 있는 측면을 보면 여기를 하방 이탈하면서 다시 올라오고 지금 이제 내려갔던 15이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15이평은 월봉에서 15이평이 여기서는 종가 기준입니다. 23,957달러거든요. 그럼 23,000달러 구간대에 대한 지지 테스트까지 염두에 두고 봐야 될 수도 있다 정도로 얘기를 드립니다. 현재는 이 상승분의 0.786 구간의 지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어요. 여기 음봉까지는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 양봉 전환돼서 여기 하락분의 절반 위로 올라가는 시점부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저 절반 올라가는 시점이 얼마냐? 3만 달러 구간입니다. 3만 달러 구간이거든요. 28,000, 29,000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3만 달러로 회복하는지 여부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봉에서도 보면 주봉에서는 지금 현재 52평이 위로 머리를 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안에서 지지는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없는 상황에서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염두에 둬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조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럴 경우에 52평이 현 시점 52평이 24,111달러예요. 앞에 23,900달러 구간 월봉에서는 주봉에서는 24,111달러입니다. 여기 정도의 지지 테스트가 주봉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하고 교차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이 밑으로 갈지 아니면 여전히 주봉에서는 9이평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9이평과 22평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리스크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9이평을 확인하면서
구입형 위로 올라와서 구입형을 밟고 올라가든지 구입형의 저항을 받고 내려가든지거든요.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구입형 위로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보는데 지금 이번 주에 구입형하고 22평이 크로스되고 있어요. 주봉 상황. 그 값이 27,980달러, 28,150달러, 160달러 정도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상승이 나온다면 28,000달러 구간대로 가야 되는 거고요. 조정이 나온다면 24,000달러 초반, 23,000달러 후반대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주봉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현재는 자 여기 지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에 저점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차트적으로 체크만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봉인데요. 자, 일봉에서 보면 우리가 여기 중요값하고 이런 부분들 많이 체크를 해두고 있습니다. 많이 체크를 해두고 있는데 자, 여기 값들 일봉 차트에서 확대를 시켜서 보면 여기 8월달 구간이죠. 앞에 구간들이 있는데 8월달 구간의 기준에서 보면 8월달에 지지저항값, 중요값 2번 구간 끝이 있어요. 우리는 상승이 나온다면 여기를 가야 된다고 지금 앞에서 주봉 차트에서 얘기를 드렸죠. 여기 돌파 여부를 같이 봐야 됩니다. 어쨌든 차트적 주봉 차트적으로는 여기 위로 올라온 움직임이 주말까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말까지 나와줘야 하고 월요일날 주봉 마감이 양봉으로 위에 올라가는지 여부를 살피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많이 내려간다면 24,000 초반대, 24,000 초반대 혹은 23,000 후반대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자, 여기에 현재는 어제도 보면 8월에 일봉 차트입니다. 하단 강세 25,465달러 일봉 차트에서 여기 지지 테스트도 했어요.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지는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계속 두들기는 건 좋지 않아요. 계속 두들기는 거는 좋지 않다.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지금 우리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음봉의 종가를 갱신하면서 지금 차트가 이어지고 있어요. 52평에 저항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고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종가의 고점을 낮추고 있고 저점, 음봉의 종가는 낮추고 있죠. 그러니까 저점을 낮추고 있고 위에 고점도 낮추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지금 흘러내리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봉 차트의 관점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일봉 차트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23년도 구간을 보게 되면 22년도하고 이렇게 같이 보게 되면요. 여기 22년도 구간 끝입니다. 22년도 구간 끝이 깨졌죠. 여기가 우리가 봤던 6월에 구간 끝 27,696달러하고 겹쳐요. 사실상 겹치거든요. 여기를 내려오면 중요값 23,972달러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도 동일한 형태가 나왔는데 여기 하방 이탈 했는데 열로 안 왔어요. 이번에도 지금 현재 여기서 반등하는 구간에서 지금 현재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올 건지. 근데 차트적 분석,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23,972달러를 오는 거를 거의 확정적으로 봐요. 기술적 분석상에는 그렇습니다. 여기를 지금 안 오면 나중에 또 오는 자리예요. 또 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23,972달러와 여기 중요값 2번이죠. 1번이죠. 21,839.5달러. 여기 두 구간에 대한 지지 테스트는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구간 끝 27,696.5달러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이 관점을 유지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지금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빠르게 28,000달러 구간으로 일단 먼저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 이 움직임이 안 나오면 내려가는 걸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희망회로도 아니고요. 절망회로도 아닙니다. 가야 될 자리에 흔적을 남기로 가는 차트의 움직임이라고 보고 우린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 값들에 대한 공유를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이 움직임이 앞에 우리가 봤던 시간 차트 하단 변곡을 하방 이탈하고 저항을 받은 시점에서는 여기로 갈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본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봉 차트의 관점이고요. 자, 그 다음이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되는 게 시간 차트죠. 시간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 어제의 움직임들을 이렇게 같이 또 살펴봐야 되겠죠. 차트에 뭐가 라인이 많죠. 일단 끄겠습니다. 끄고 이 두 값을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이 두 값이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체크 포인트였어요. 하락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체크 포인트 값입니다. 어제 PMI 지수 발표 이후에 하락이 나왔죠. 이 하락이 나온 움직임이 여기를 하방이탈, 종가로 하방이탈 했어요. 그리고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시 음봉이 또 나왔죠. 급등과 급락이 같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 여기에 조정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때 음봉이 나왔죠. 음봉으로 급락이 나왔다가 말아 올려서 양봉으로 전환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기 25,520달러에 대해서 양봉 꼬리 종가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앞에 여기는 정확하게 25,521달러에서 딱 올렸어요. 예, 터치 안 하고 올렸다가 다시 와서 찌르고 말아 올렸습니다. 이러면서 일봉 차트의 하단 강세 포인트 값이 있던 25,465.5달러도 만족하는 움직임이 전개가 됐죠. 이 움직임이 나오면서 자 여기 하단 변고 8월 18일 하단 변고 25,600달러에 대한 부분도 음봉에 찌르고 반등이 났어요. 이때 음봉이 나온 거가 이때 음봉도 자 여기 위에 있는 또 지지 저항값이죠. 여기도 또 지지를 받고 이래 밀어 올렸어요. 그러면서 양봉이 지금 3개가 나오고 지금 현재 음봉이 지금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현재까지는 지지 테스트를 한 걸로 봅니다. 한 걸로 봐요. 지지 테스트를 했으니까 우리가 하단 변고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완료하면은 보는 구간이 구간 끝입니다. 구간 끝으로 열렸다라는 관점으로 보고요. 이 과정에서 중요값 1번과 2번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고 이 두 값 중에 하나는 지지를 받고 간다는 관점으로 이후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어제의 움직임에서 202평도 아래쪽으로 팍 꺾였죠. 이 움직임이 지속되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그럼 여기의 움직임을 강하게 다시 꺾는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사실 202평이 꺾이는 움직임이 나오려면 오른 만큼 오르고 그 더 올라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상방으로 갑니다. 상방으로 가요. 단순히 오른 만큼 오르는 거면 평균값이잖아요. 평균값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값의 변화를 주고 싶으면 더블로 가요. 더블로 갑니다. 그래서 상승한다면 더블입니다. 여기를 가는 거예요. 27,000달러, 28,000달러 구간을 노리는 움직임이 빠르게 전개될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현재의 시점에서는 우선적으로 9월 1일에 중요값 1번이죠. 26,069달러 회복하는 움직임. 지금 현재 여기 찌르기만 하고 아직 올라앉지는 못했어요. 어제도 여기까지는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이 움직임이 위로 확정적으로 종가 회복하는지 여부 양봉으로 그리고 추가 상승이 나오면 자 9월 1일 날 중요값 2번 26,338.5달러 여기는 저항이 될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략이 사실 202평에 대한 공략과 지지 테스트 라는 관점으로 이 구간의 박스권을 염두에 두고 올 수 있습니다.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이 움직임이 구간 끝을 향해서 갈 개연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때 26,900달러를 돌파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확정적으로 돌파를 하는지를 보려고 하면 이 두 값에 대해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받는지를 주목해서 보시면 돼요. 이게 체크포인트예요. 양봉의 종가 회복과 음봉의 확정적 지지 여부를 살피는 게 우리가 이 지금 남아있는 주 오늘이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목, 금, 토, 일 이때의 움직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이유가 여기에 대해서 확정적 지지를 받고 돌파 움직임이 이어서 나오는지 여부입니다. 이 과정이 실패를 하면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어진 시간이 비트코인한테 상승해서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 많지는 않고 이게 아니면 사실 내려갔다가 올라올 개연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앞에 우리가 뉴스에서도 봤지만 지금의 비트코인의 현물 ETF라고 하는 관점들은 시장 참여자들의 보는 관점은 많은 경우 이게 된다 안 된다의 문제에서 이제 시간 문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서 저점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먼저 갈지 고점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먼저 갈지 그 부분을 살피는 과정입니다. 이게 CME 비트코인 선물 차트에서 밑에 갭 하락 갭이 밑에는 반등할 때 나왔던 갭이죠. 이게 지금 21,000달러 20,000달러 구간에 있는 거고요. 위에 하락할 때 나왔던 갭이 35,000에서 37,000달러 구간에 있어요. 자 여기 두 값 중에 어디를 먼저 갈 건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위로 올라가려고 확정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면은 사실상 비트코인의 움직임에서는 27,000, 28,000달러를 강하게 회복하는 움직임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시간이 갈수록 안 나오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추세는 지금 밑으로 계속 저점을 낮추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리스크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매매 포지션을 잡았을 때 항상 대응을 좀 염두에 두시라. 그런 부분들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뒤에 도미넌스 부분들 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여전히 아직은 9위평 아래에서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48.85까지 갔다가 올라올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살피는데요. 이때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여전히 이제 저점
고점 공략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약 횡보하면서 위로 머리를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알트코인들은 역시 고점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어요. 이 경우 이런 모습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확정적으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안 나오면 사실 이런 류의 수렴은 상승세기 형태의 수렴은 하방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리스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알트코인 관점에서도 조금씩 커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더가 지금 현재 머리를 계속 살짝 들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더에서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알트코인들은 저점을 낮추진 않고 있어요. 저점을 낮추진 않고 있고 수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테이블은 약간씩 고점을 올리고 있다. 비트코인은 저점을 낮추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여부 이번 주말 동안의 움직임 주목해서 좀 보시고요. 여전히 리스크 있는 구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 대응에 대한 시나리오 정도는 염두에 두시고요. 앞에 공유해드렸던 값들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 또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내용들을 또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렇게 저희들 차트 분석할 때 사용하는 기법들이나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공유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2주에 한 번씩, 기초 강의는 2주에 한 번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지도 커뮤니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여느 책에서 나오고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의 되풀이로 강의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매매를 전제를 두고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게 사실 기초 강의고요. 여기에서 좀 원리적인 내용으로 넘어가서 가는 게 심화 강의라고 해서 저희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 주에 기본 강의가 있으니까 저희들 분석하는 부분에서 좀 더 궁금한 거 있거나 좀 더 같이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 커뮤니티 들어오셔갖고 강의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의 비트코인 시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